민주당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서은숙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너무 오랜만에 뵙고 서은숙 최고위원님은 처음 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네. 취재 편의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뜨거운 연대의 인사, 평화의 인사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네. 자, 저 하얀 카메라, 네. 4K 카메라입니다. 보시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최고위원이고요. 지금 부산 진구 갑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서은숙입니다. 저희 지역에 최근에 이제 낙하산 후보가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요즘 이제 낙하산 거들어 다니라고 바쁩니다. 꼭 이겨서 부산 승리 만들어내는 최전선에서 열심히 잘 싸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목소리가, 그 여전사 필이 나요. 목이 안 나와요. 네. 네. 바이킹 바바리안 이런 느낌입니다. 바바리안 바이킹. 아니, 근데 사실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시면 다들 목이 저렇게 네, 어려우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쉽지 않다, 선거운동이. 이런 말씀. 그렇지만 그래도 부산 진갑, 단수공천 받으셨어요. 예, 저는 단수 공천 받았고요. 네네. 그에 앞서서 제가 요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어제부터 단식 농성 시작한 분이 노웅래 의원인데요. 대표실을 거기 원래 최고위원회 맞아요. 하는 장소인데 네. 거기서 농성 시작하셔가지고 저희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중앙당에서 했어요. 당사에서. 그 회의실을 점거하고 계셔가지고 예.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당사로 옮겨서 했는데 예. 너무 불편해서 예.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예. 당 업무가 지금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웅래 의원님 좀 결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당무를 방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무를 방해하면 이거 업무 방해인데. 업무 방해. 그렇게 좀 매정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우리는 매정하지가 않아. 우리 박절하지 않아. 박절하지 않아. 네. 제가 옛날에 노래도 불렀잖아요. 박절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야. 노래 잘하네. 매정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야. 야. 와, 아니, 뭐 거의 맞아요. 야, 뭐. 아니 그래 박절하지 못한 건 맞는데 네. 사실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이게 특히 컷오프 되신 분들의 심정이야 안 당해본 분들은 모르죠. 노웅래 의원께서 탈당한다 이런 이야기 안 하시고 농성하시는 것은 결국은 수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감정이 풀리시는 예. 기간을 좀 맞습니다. 드려야 되고요. 예. 본인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 때부터 정치를 해오신 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예. 그 지역구라는 게 노웅래기 때문에 당선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나 이제 본인이 예. 개인적인 어떤 무리가 있었고 또 당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그 감정을 숙고하는 기간을 가지시고 뭐 수용할 거다. 네. 그렇게 저는 예측해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뭐 즉각적으로 국회 부의장 누구죠? 김영주 의원 네네. 바로 탈당하시고 그리고 또 이수진 의원 판사 출신이죠. 바로 탈당해버리고 이렇게 뭐 당 먹던 우물에 침 확 뱉어버리고 나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래도 노웅래 의원은 단식하면서 당을 지키는 겁니다. 당을 지키시는 거예요. 당을 지키는 노웅래 의원이네요. 네, 저 웅래 형님 다 이해합니다. 네. 형님 다 이해합니다.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참 지금 웃기만은 하기는 어려운 민주당 당 사정입니다. 사실은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고요. 이번 공천을 둘러싸고 혹시라도 이게 선거에 악영향이 있지 않겠냐라는 걱정과 우려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지도부 안에서는 지금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수위의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큰 방향으로 보면 네. 개혁 혁신 공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 당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네. 역대급으로 지금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현역 의원들이 뭐 경선을 하거나 단수 공천을 받거나 하지 않는 이상 네. 경쟁의 과정에 탈락하는 이런 뭐 일부터 시작해서 또 뭐 컷오프 되거나 이런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지도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얼마나 민주당이 개혁 공천, 혁신 공천 하느냐 이게 네. 중요한 것이지. 예. 저희가 뭐 두루뭉실하게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 두루뭉실 공천에서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절박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소리가 크게 나고 왁작지껄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원래 시끄러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공천이 어려워지게 만들어지는 이 환경사의 부딪힘들은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다만 이제 조금 서로가 네. 위로하고 달래고 과정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상 기자들의 질문에 발언을 그러니까 함구해 오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표 365일 매일 바뀌어야 되겠네. 뭐 껌껌이 이렇게 흔들고 이러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꺾이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런 반발에도? 그렇죠. 뭐 대표가 실제로 사퇴하려면은 네. 중앙위원회에서 뭐 결의안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네. 의원총회 결의안도 사실은 구속력이 없어요. 네. 정당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의원들이 반대하면 대표 물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중앙위원회입니다. 네. 한 700명 정도로 구성된 거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중앙위원회에서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일은 없다 그런 거고요. 사실 우리가 윤석열 보고 물러나라고 해도 안 물러나잖아요. 그건 뭐냐 투표에서 뽑혔다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재명 대표에서 그런 강한 은사로 비판하는 분들은 알고 보면 소수예요. 그리고 또 당사자들이에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게 이게 네. 최근 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의원 특권 정당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의원 특권 정당이다. 맞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이제 YSDJ 시절에 총재 정당이라고 했잖아요. 예. 총재 1인 정당, 제왕적 총재 정당이라고 했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됐는데 네. 그게 당원 정당이라든가 뭐 흔히 하는 말로 국민 정당이 되지 못하고 의원들의 특권 정당, 귀족 정당이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공천 과정도 의원들이 대상이에요. 예. 대상인 사람들이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당내 분란을 만듭니다. 예. 의원 평가도 맞습니다. 평가 대상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 볼게요. 선거구 획정 국회로 네. 넘어가가지고 예. 선거구 획정 지금 법률적인 시한을 넘기고 있어요. 왜 안 됩니까? 당사자들은 의원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선거법 때도 난리 쳤잖아요. 네. 당사자들이 룰을 정하고 당사자들이 평가하는 것에 본인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구조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고 이거는 20년 동안 만들어온 의원 특권 정당 탓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방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수가 많으니까 국민들은 혁신하는 것이 의원들 물갈이 해라. 지금 의원 교체 지수가 50% 60% 나옵니다. 네. 교체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대입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적용되면은 이건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아니 겁니다. 저 호남에 네. 세 개 지역이 지금 현역이 경선을 다, 했잖아요. 네. 현역이 다 교체가 됐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호남일수록 교체 지수가 더 높거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평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뭐 박진영 의원이나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누구야 박진영이 아니고 박진영 의원이 아니죠. 조만간 의원. 박용진 조만간 의원. 조만간 박진영 의원이 아니고 박용진. 박용진 의원이 박용진이하고 박진영하고 완전 다릅니다. 아, 네, 박용진. 이 네. 평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태까지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위 20%가 손들고 내가 하위 20%에 들었다고 얘기를 못 했잖아요. 부끄러워서.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꺼내서 마치 본인이 하위 평가를 받은 것은 내가 비명이라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네. 것은 이건 진짜 잘못됐어요. 근데 지금 뭐 어. 공교로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쭉 이어진 분들이 대체로 비명이다라는 이제 아니 지금 비명인 분들만 본인이 스스로 네. 커밍아웃을 하시는 거예요. 커밍아웃을 못하는 거 아니 친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 31명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31명 명단은 맞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거 지금 우리 TV조선에 예. 언론중재위 고발했잖아요. 예, 예.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예. 그걸 아는 사람은 대표와 공관위원장밖에 그 없어요. 사람. 네. 네. 그 본인이 예. 손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예. 그걸 누가 알겠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손들고 나오는 6명이 예. 뭐 소위 말하는 비명이라서 25명 예. 나머지 중에도 비명이 많을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완전히 팩트에 어긋난 예. 이야기죠. 저는 뭐 예측하자면은 진짜 친문 주류라고 하실 수 있는 전해철 의원이나 박강원 의원 이런 분들 31명 안에 안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혹시나 근데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난 조용히 경선 치르면 이길 자신 있거든. 그렇죠. 이건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본인이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해서 밝힌 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선 상대를 안 보세요.
경선에 자신감이 없는 거야. 박용진 의원, 정봉주 전 의원하고 붙었습니다. 김한정 의원, 김병주 의원하고 붙습니다. 그다음에 윤영찬 의원, 이수진 의원하고 여론조사 많이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봤잖아요. 그거 보면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대전에 박영순 의원이 박정현 의원하고 박정현 전 최고위원. 구청장하고 붙습니다. 최고위원하고. 나름대로 다 경선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최현일 전 구청장이라고 네. 그분 세거든.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경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내가 불이익 받았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선에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우팅을 하는 것이고 경선에 그렇죠. 자신 있는 사람들은 통보받아도 조용히 있는 공개하지 거예요.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 뭐 30% 페널티 그러니까 제가 50% 받았는데 30% 까고 뭐 20%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네. 받은 득표 수에서 30%를 곱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는 자기가 받은 득표의 10% 정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현역들이 보통 원외들을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역들은 내가 31명에 들어가도 조용히 경선하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 이해찬 대표 시절에도 네. 이미 통보가 되었어요. 통보가 되었고 그분들이 아무도 밖에 얘기하지 않고 예. 본인이 페널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참여해서 이긴 분도 있고 예, 예. 진 사람도 있고 조용히 불출마를 한 분도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아니 내가 지금 하위에 들었다고 얘기하면 경선하는데 불리하잖아요. 그런 불리한 걸 이미 나는 불리하다는 걸 본인이 확신하기 때문에 아우팅하고 네. 내가 비명이라서 탄압받는 거야. 저는 이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게 다 오픈해야 된다고 봐요. 다 오픈해. 그 원래 다 오픈하기로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했었는데 원래. 바뀌었잖아요. 이게 다 오픈하기로 했는데 왜 바뀌는 세상에 거예요? 오픈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강의평가제도 오픈하고 우리 하다못해 시청률도 다 바로바로 뜨는데 네. 국민의 대표이고 당원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평가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건 국민들과 당원들이 근데 그 공개돼야죠. 평가표도 아니, 근데 공개하지 박진영 못하잖아요. 부원장? 부원장님 지난번에 예. 지난번에 우리 원래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네. 예찬 대표 때인가 그때 바꾸지 않았어요 당규를? 2016년에 오픈하고 그냥 컷오프 시켰어요. 맞아요. 잘랐어요. 네. 그 컷오프 돼서 지금 요즘 방송에 열심히 나가시는 분이 유인태 사무총장님. 예. 그 당시에 20% 컷오프 되신 분이에요. 공개적으로. 네. 아니 근데 그 30% 감산이 자기가 얻은 표의 30%를 깎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얻은 표의 얻은 표의 30%. 30%. 그렇죠. 예, 예, 예. 자기가 얻은 표의 30%를 깎고 그리고 계산을 네, 해서 그렇죠. 네. 경선을 하게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포인트는 그 승복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보이면서 민주당이 공천 파열음이 커지고 이게 결국에는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 특히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3주 연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결국 전략공간 지역으로 결정을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내주 초까지 결정을 내린다는 게 이제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의 입장인데 이게 계속 끌면 끌수록 민주당에게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미 그 임종석 네. 그 전 실장이 희망하는 그 지역은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지역에 네. 어떤 후보를 내보냈을 때 이길 수 있는가는 이제 전략공관위에서 판단을 하겠죠. 네. 이제 지금 공천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어제 발표하고 오늘 발표하고 아마 이제는 매일매일 발표할 것 같은데 네. 뭐 임종석 실장은 우리가 보통 전략 지역으로 선정되고 나면 내가 여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쪽 네. 지역은 신청도 안 받으니까요. 전략 네, 지역은. 네, 예. 근데 계속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예. 뭔가 파열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군요. 봅니다. 네. 오늘 또 그 발표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김민석, 박홍근, 김영배. 제가 분류한 바로는 여기에는 비명도 있고 친명도 있습니다. 친문이 많죠. 친문이 많죠. 네, 박홍근은 친명 아니에요? 뭔 친문이야 민평년이지. 민평년. 예. 하여간 지금 이 윤건영 의원은 친문이죠. 예, 친문이죠. 김민석 의원은 친명이죠. 친명으로 볼 수 있죠. 예, 박홍근 의원은 민평년? 네, 민평년. 민평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 그 뭐 김근태 김근태 의장님 계열이라고 볼 수 있죠. 김영배 친문이죠. 의원 이분도 친문이죠. 단수 공천이 됐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경선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현역 단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진선미 의원, 한정혜 의원, 진성준, 강선우, 그다음에 정태호, 천준호 등의 의원들이 단수 공천을 받으셨죠. 받았네요. 그다음에 경선지는
그 광진갑에서 전혜숙 의원과 이정헌 전 JTBC 앵커, 그다음에 은평에서는 강병원, 김우영, 수원은 박광원, 김준영. 김준영 교수 얘기하는 건가요? 네. 김준혁? 네. 김준형. 예, 예. 혁. 예, 김준혁 예. 전 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일단 그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구도에 대해서는 좀 잘된 결정이라고 평가하시죠?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단수 받으신 분들은 네. 단수를 받을 만한 합당한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수 공천이 결정되었고 네. 또 경선 지역은 또 경선을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분류하신 것처럼 네. 그 안에 친명도 있고 비명도 있고 뭐 친문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문제 이 그 공천의 기준은 개파가 아니라 경쟁력입니다. 그렇군요. 네. 개파가 아니라 경쟁력이다. 임종석 실장 문제는 곧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고약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임종석이 고약하다? 네, 본인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아니고 본인 마음대로 지역구 찍어서 여기 가겠다 저기 갔다는 거예요. 거기 뭐 중구 성동구에다가 뭐 성을 쌓았어요? 노반슈타인성 쌓았어요? 디즈니예요 자기가? 디즈니 왕자도 아니고. 아니 하다못해 국민의힘 보세요. 김태호도 가라고 하면 가고 다 가라고 하면 가요. 저기 서병수도 가라고 하면 가는데 왜 그렇게 공천을 안 주겠다고 하는 건 또 아니고 사실 송파 쪽도 할만해요. 과거에 민주당이 당선된 경력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에서 명령 내리면 가는 거지. 좀 굉장히 좀 고약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문재인 정부에서 어쩐 그 윤석열 총장 임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실정에 책임 있는 분은 출마 안 하시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당에서 이제 배려해서 저 정도 해주면은 가야죠. 가야 된다. 안 가고 버티면 이후에 어떻게든 컷오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서원숙 최고위원님. 아니 어쨌든 당에서 여러 가지로 뭐 제안을 할 것이고 예. 또 뭐 논의를 하겠지만 예. 만약에 본인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예. 뭐 지역을 못 정하게 되면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예. 뭐 그건 뭐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라 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 적용되는 공정해야죠. 예, 공정한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칙은 지금 지도부의 원칙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성동 갑은 안 된다. 아니요, 다른 지역을 알아봐라. 아니, 거기는 전략 아니죠. 지역이다. 이게 예, 거긴 전략 지역이다. 예, 거긴 그 전략 전략 지역에 어느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지는 예, 당이 판단한다. 당이 판단한다. 아, 임종석 개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다는 네, 네.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동료 평가 중에 0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뭐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그리고 또 이 동료 평가, 이른바 이제 다면 평가는 대표만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 결과를 알 수 있는 거는 네.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밖에 없어요. 예. 없고 예. 이미 예. 평가 기준은 의원들에게 다 공개가 됐어요. 예. 그 평가 기준 안에 보면 예, 기준표는 공개가 되는데 자기 점수는 모른다는 아, 모르죠. 게 박용진 모르죠. 의원의 그 점수는 모르죠. 주장이 왜 자기 점수를 안 알려주냐.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박진현 전 부원장이 예. 원래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네. 의원들이 바꾼 거예요. 의원들이. 예. 예. 그 공개해서 공개하지 마라. 컷오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지 말고 감점을 다오라고 바꿨어요. 네. 의원 중심적 사고다.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시죠. 다른 얘기를 본인이 한다. 거기에 해당되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수진 의원의 반발은 어떻게 보세요? 그 동작 판사 출신. 그 예를 들자면은 네. 여기 영등포죠. 네. 지역구에 이제 서운숙 최고위원이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네.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한 40% 나와요. 네. 자 신인인 박진영도 돌렸는데 40% 나와. 네. 그럼 누굴 공천하는 게 더 전략적으로 나을까요? 신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확장성이 있겠죠. 네. 그죠? 네. 간단합니다. 제가 보기엔 여론조사입니다. 사실, 네. 저는 사실 여기에 불만도 좀 있습니다만은 네. 민주당의 전반적인 판단 기준은 다 여론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마 이수진 의원님보다 다른 분이 경쟁력이 좀 더 높게 나왔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확장성을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다른 분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거고요. 정당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당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수진 의원님 지난번에 전략공천으로 쉽게 드셨잖아요. 그러면은 당의 그런 전략적 판단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발끈하면서 바로 탈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난 총선 공천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난 총선 잘못한 사람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원외가 많죠. 네? 그때 총선 책임진 분들이 다 원외가 되죠. 원해가 돼가지고 책임질 사람 네, 네. 있어요?
총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에 대한 책임론이 있다면 지난 총선 공천 잘못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좀 심오한 이야기인데요. 네. 총선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구성원들이 개혁적 국회라든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국회, 윤석열 정부가 잘 싸울 수 있는 구성원들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심오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심오한 책임 되게 어려워요. 그게 이제 세대적 특성이기도 하고 누가 일 잘하느냐, 누가 국회의원 감인가라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거는 지금도 잘 해결되지 못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지나서 좀 공천 잡음이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뭐 공천 잡음은 저는 네. 이제 거의 한 3월 초쯤 돼서 네. 어느 정도 공천이 완료되고 나면 네. 지금 우리 당 공천 속도가 한 국민의보다 조금 느리거든요. 예. 지금 공천 완료된 게 한 35% 정도 되던데 요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 네. 이제 완전히 그럼 이제 시작이네요. 선거 30% 체제로 들어가. 됐으면. 이제 나머지 점점 60% 해야 되잖아요. 점점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네네.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좀 쉬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뭐 공천은 끝날 때까지 끝나봐야 조용해지는 것이지 예. 이 와중에는 예. 어쨌든 탈락하신 분들의 반발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예. 특히나 우리 지금 야당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당이면 그래도 예. 뭔가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이 예. 있는데 야당이다 보니까 예. 이제 공천에 배제되고 나면 한동안 이제 또 실업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보다는 야당이 시끄럽죠. 4년 전을 되돌아보시면 민주당이 조용했어요. 국민의힘이 시끄러웠고 그때 우리 당이 여당이었고 국힘이 야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지 속에서 나오는 시끄러움들이 저는 있을 것이고 근데 정치가- 지금 언론 환경이 더 시끄럽게 만드는 것도 있죠. 예. 네네. 근데 정치가 구직의 일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의원 특권 정당 탓이에요. 네. 의원 특권 정당가 되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정치를 안 하는 거야. 네. 박진영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네. 열심히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사과하는 거예요. 대중들도 그렇게 사과하고 현직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의원총회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원내의 정책 결정만 하게 돼 있는데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당사자들이 나와가지고 대표 비판하고 난리치고 하면서 그런 하나의 자기들 특권에 떠드는 장 원로원처럼 생각하는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사실은 당 중심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저 여의도 중심으로 국회의사당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 오랜 역사 동안에 만들어낸 폐해들이 점점 민주정당으로 가는 과정에 네. 파열음을 내고 있는 오히려 저는 긍정의 과정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오늘은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다 그 영남 출신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영남 지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부산 우선 서은숙 최고위원님 오셨으니까 부산 민심 좀 쭉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부산은 여야 대진표가 대체로 완성이 됐다. 특히 그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부산 18개 의석 모두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인데 실제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 당장 민주당 현역은 3곳입니다. 북강서갑의 전재수, 남을의 박재호, 최인호, 사하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전략이 어떤 겁니까? 저희는 뭐 공개적으로는 제가 뭐 9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그건 이제 저희가 뭐 이상적인 목표로 세우는 것이고요. 민주당 현역이 3곳에 플러스 네. 최소한 한 3석 또는 4석 정도는 더 가져와야 네. 실제로 부산 승리뿐만 아니라 민주당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목표를 세우고 가고 예, 있고요. 예. 국민의힘이 18석 얘기하는 거 저 진짜 뭐 아무리 뭐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네. 아마 부산 시민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아주 오만하다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민주당이 다시 좀 찾아올 만한 그리고 해볼 만한 지역구는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현역 3곳 빼고 나면 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서부산권이 민주당 그래도 지지도가 높은 곳이고 또 네.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북강서을이라던가 네. 북강서을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부산 진구 갑도 또 이겨야 되는 지역이고 네. 서은숙 후보가 있는 곳이죠. 이길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동부산 쪽으로 가보면 뭐 기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젊은 인구 유입이나 네. 그다음에 지난 선거에서 아깝게 졌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싸워볼 만한 곳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조금
약간 특이하게 나오고 있는 뭐 네. 동네라던가 이런 지역들도 또 이후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사을도 조경태의 피로감을 우리 이제 새롭게 인재 영입으로 발탁된 네. 이재성 후보가 얼마나 파이팅하느냐 이런 것들도 조금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이제 인재 영입. 네네 케이스죠. 인재 영입으로 이제 인재적 들어오신 출신. 분이시죠. 예, 그렇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지금 중영도도 지금 여기가 국민의힘이 이 황보승이 비리 때문에 네. 이 완전히 이제 후보가 바뀌는 곳이 돼서 또 우리 당 후보가 누가 어떻게 돼서 싸우느냐에 따라서 또 좀 네. 달라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그 가운데인 부산 진구 을 예, 진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빨갛죠. 빨간 맛으로 돼 있어요. 저게 이제 정당 지지도입니다. 예, 네네. 정당 지지도만 보면 사실 국민의힘 우세, 민주당 열세 이제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데 네. 그 프로테이지 차이가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예, 프로테이지 차이도 크지 않고 예. 부산은 또 선거에서 인물 경쟁력이 일정하게 좌지우지하는 곳이라서 네, 예. 지금 우리 현역 세 분들이 있는 지역구도 보면 예. 다 당 지지율이 차이가 나요. 뭐 네. 5%에서 한 8% 정도까지 예, 차이 예. 나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저 현역 의원들을 넣으면 지지도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일정하게 경쟁에 있는 후보가 저 지역에서 열심히 뛰었을 때 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예. 곳이 부산이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네. 부산 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그 민주당이 열세지만 여기서 한번 해서 그 인물 경쟁력으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신년 업무 보고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생 토론회도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에서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산업은행 이전 이거 반드시 밀어붙인다. 근데 또 그 산업은행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또 반대하고 있거든요. 노동조합은 연일 여기 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로 했을 때 부산의 민심이 출렁일까요? 그 앞선 사실 그 엑스포 문제가 더 클까요? 어떤 아니 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엑스포 실패를 산업은행 유치로 덮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민주당 때문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안 되고 있다. 이 프레임을 이제 강하게 걸어놓고 이걸로 이제 선거 때 떠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니 다른 거는 전부 다 시행령이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 하는데 이거 하나를 못 해가지고 지금 자기 공약을 못 하고 있는 건데 부산민주당은 어쨌든 중앙민주당과는 약간 입장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네. 아니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내고 또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건 사실 명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부산민주당은 우리도 산업은행 이전해야 된다. 우리도 이거 목숨 걸고 같이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네. 실제로 뭐 대통령이 와서 왔다 가도 네. 그 동네 파전 먹고 간 언론의 보도나 나오지 무슨 얘기하고 갔는지는 부산 언론에도 잘 다뤄지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산업은행 이야기는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지금 산업은행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이제 그 산업은행의 본사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 특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위배되는 법률 충돌 현상입니다. 비법적 상황입니다. 국가균형특별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은 정부 지분이 30%가 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122개 공기업이 정부 지분이 30%가 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비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산업은행법이 법률 개정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국회가 우선적으로 나서야지만 이 법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앞장서서 산업은행법을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개정하는 법을 내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오늘 나온 그 공천 얘기 좀 살짝 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갈게요. 속보가 나온 것 같은데 성남 중원에서는 윤영찬 의원하고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붙게 됐고요. 그러니까 경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인 경선 지역구가 됐어요. 그래서 박용진, 정봉주, 이승훈 세 분이 붙게 됐는데 그 박용진 의원은 현역이고 정봉주는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이렇게 3인 경선인데 이게 경선 지역
이게 3인 경선이냐 2인 경선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죠. 이게 3인에서 표차가 적으면 결선을 하게 돼 있죠. 결선을 하게 됩니다. 50%를 못 넘으면요. 50%를 못 아, 넘으면. 예. 제가 3인 잘 경선. 모르겠어요. 제가 네. 예전에 맞아요. 제가 공천 맞아요. 실무를 했었는데 네, 공천 네. 실무를 했었는데 네, 네. 예전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지금 3인 경선 지역은 왜 3인 경선인가 하면은 네. 3등 나오는 후보가 네. 두 자릿수 나온 거야. 맞아요. 그 3등 나오는 후보도 10% 넘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에게 좀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3인 경선을 시키고 예. 그 중에 한 명도 50%를 넘는 사람이 없으면은 네. 결선 투표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짜는 거고요. 어. 대다수가 단수 공천 받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20% 이상 차이가 났고, 그리고 상대 후보가 한 자릿수일 경우에는 단수 후보로 이렇게 해버렸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승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나왔을 거예요. 예, 이기 때문에 3인 경선에서 결선을 하게 된다. 이 지역이 제일 뜨거울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울에서 경선 지역구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여기하고 윤영찬, 이수진 지역구가 네. 제일 뜨겁다. 관심이 제일 예, 집중되겠죠. 그러니까 윤영찬, 이수진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수진 의원은 원래 서대문에서 출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현근택 변호사가 문제가 생겨서 불출마를 하게 되니까 그 지역을 갑자기 간 거예요. 그 부분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저 당이 확인을 하고 싶은데 네. 당에서 가라고 했는지 네. 본인이 알아서 갔다면은 네. 사실 당에서 못 가도록 제재하는 게 맞습니다. 최고위원님 저기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 뭐 당에서 가라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본인 사실 판단이겠죠. 그렇게 가면 안 당에서 되는 가라 할 거예요. 일은 없다. 그럼 본인 판단으로 간 거다. 뭐 그렇겠죠. 그럼 본인 당에서, 판단. 그 당에서 제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에서 제재해야 되는데 당에서 제재했습니까? 네,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아니 지도부 관계자여서 제가. 아니 근데 뭐 네. 지도부가 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당신 거기 가지 마라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정치라는 게 네. 어쨌든 그런 설득과 뭐 얘기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세상에 제일 막기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출마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비례대표 아유, 하신 분들은 네. 보통 자기 있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원래 비례대표 취지가 그거예요. 네. 와서 계속 정치하는 뜻이 아니고 네. 노동계에서 왔으면은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한번 하고 노동계로 돌아가가지고 노동계의 민주당의 이념과 철학들을 전파하고 연대를 만들어라 이런 취지로 비례대표를 만든 건데 계속해서 정치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사실은 좀 험지라든가 당선이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이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 맞아요. 그랬는데 그래 비례대표를- 요즘 상도위가 너무 없어요. 이번 국회가 상도위가 없는 국회입니까? 비례대표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상도위가 역사상 최악의 국회가 21대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국회가 그걸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네. 어떤 국회도 국회 시작할 때 각 당별로 국회의 입법 과제 목표라든가 개혁 목표 정합니다. 그런 체감권 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 저는. 21대 국회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경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흥행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수진 의원 그리고 윤영찬 의원도 사실은 재밌는 게 됐잖아요. 원래 탈당한다고 탈당하려고 자기 했다가. 이름으로 예약을 했어요. 했다가. 기자회견을. 그랬다가 20분 만에 본인이 탈당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이낙연계 쪽에서는 배신자 기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신의 배신? 네, 아니 그러고 이제 또 한 명 누구 핑계를 좀 대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탈당하려다가 만류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 함께 이랬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는 굉장히 핫한 지역이다. 경선에서 누가 될 것인가. 그렇죠. 예, 네. 전망해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 뭐할 필요 해보나 많아요. 해보나 많아. 스스로 진 거예요. 네. 그 제가 이수진 의원의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의 설명은 과정에서의 없지만.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네. 잘 가셨네. 네, 하여간 수당 안에서도 정치하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한 비판 의식이 있구나.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현역 특권에 대해서, 그리고 비례 한번 했으면 헌신하는 차원에서 험지로 가든가 했어야 되는데 다시 국회의원 하겠다고 양지 찾아다닌.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신장식 변호사 인터뷰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친문, 친명 이건 좋은데 매문, 매명은 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네, 친명 호소인이 너무 맞아요. 많아요. 친명 호소인이 너무 많아요? 네. 그 박진영은 뭐예요? 저는 그냥 표현이 오랜 형동생이죠. 네, 오랜 형 동생이다. 뭐저 친명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제 스스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뭐 쭉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경선이 여기저기서 붙게 되면 재밌는 지역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경선은 언제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 여론조사 아마 오늘 발표나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사흘 하거든요. 그 이틀은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죠. 당원들과 당원 투표. 당원 투표, 표 그다음에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50-50
50. 50. 네, 예, 그렇게 예. 돌리는 거죠. 네,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지도부 헌신론 서원숙 최고위원님, 네. 지도부시니까 지도부 헌신론. 네. 지도부 헌신론 계속 얘기가 나오고 늘 헌신하고 계시는데 또 헌신을 또 어떻게 해요? 아니. 부산에서 출마하는 게 헌신이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부산에서 출마하는 것 자체가 헌신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취재로도 그렇고 언론지상에서도 그렇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도부 중 가운데 누구 하나는 불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국회의원 두 분이 또 찾아가서 또 그만두라고 불출마 선언하라고 요구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총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정리할 것 같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박진영 부원장님 더 시원시원하게 얘기 잘하실 것 같아요. 뭐 사퇴하는 게 맞죠? 뭘 사퇴해요? 누군가가 실무 책임자를 지는 사람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무총장을? 뭐 사무총장이든 연구원장이든 정책위원장 세 분이 안 보여요. 지금 당의 선거를 주도해야 될 분이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네. 연구원장인데 네.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공천 이슈가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 이유가 메이저 정책 이슈를 못 터뜨려 주니까 그런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대표가 직접 낙천자들한테 전화하잖아요. 네. 그 상황이 왜 연출됐을까? 왜 연출된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실무총괄하는 어떤 뭐 직책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꺼려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그래 거예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네. 표현하자면은 칼잡이를 쓰잖아요. 칼잡이가 있으면은 칼잡이는 상대를 베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근데 그 칼잡이가 자기가 죽기 싫은 거야. 죽기 싫으니까 자꾸 뭐냐면은 저기 대표가 보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책임과 결정 권한을 대표에게 밀어버리는 상황들 이거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이게 왕정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을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까지 비판의 화살이 오지 않도록 비서실장들이 화살을 맞고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또 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저는 중진급 이 실무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박진영 부원장의 주장은 사무총장, 민주연구원장, 정책위 의장 3명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거예요? 뭐 제가 감히 주장할 수 없고 저 따위가 뭐 주장한다고 의미가 중요한 거 있겠습니까? 아니 아니에요? 지금 이 국면에 책임이 있다. 이게 책임이 있다는 거, 책임이 있다는 거고 저도 네. 뭐 부원장으로서 언제든지 사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내일이라도 그만두겠다. 네. 책임지라고. 지금 바로 사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저는 요거 사퇴.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민주진영 박진영. 민주진영 박진영으로 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권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하는 걸로 헌신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 그럴 마음은 없어 보여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 불출마한다면 바로 이런 보도가 나올 거예요. 네. 원희룡을 피해서 가는구나. 아마 또 그런 언론 보도들이 막 나올 건데 어제 이제 오죽하면 대표가 아니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대표 사퇴하라면 매일매일 대표를 바꿔치워야 된다. 365일 대표. 네,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네, 것이고요. 네. 저는 이제 박진영 부원장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게 전쟁을 치룰 때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거든요. 네. 지휘하는 사람, 적의 장수의 목을 베러 가는 사람, 네. 그다음에 뒤에서 그것을 엄호하는 사람, 네. 또 이 우리 장수들을 다독이는 사람 이렇게 다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도부로서도 네, 예. 이게 뭐 지도부도 사실은 뭐 저야 원해니까 조금 덜하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지도부들이 이 또 여러분들 달래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네. 다 이렇게 대표에게 밀어놓고 잘 된 거는 그냥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이 잘한 거고 못한 거는 대표가 다 책임져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억측과 사람들의 불만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도 불출마해 라고 권유할 수 있는 사실은 국민의힘도 지금 누구 보고 불출마하라는 얘기를 못해요. 스스로 불출마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도. 스스로 불출마한 사람 2명 있죠. 누구요? 한동훈, 장재원? 아니요. 장재원, 김. 장재원 하나밖에 없어요. 장재원. 장재원, 김우.
김웅 공천 못 받을 거 아, 공, 김웅은 공천 못 받을 것 그래. 같아서. 근데 실제로 자기가 당선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출마한 사람은 장재원 의원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네.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하태경 그렇지, 의원도 후회하죠. 예. 그래서 버틸 걸. 그렇죠. 근데- 서명수 의원도 지역구 바꾸고. 그렇죠. 우리 당 보세요. 근데 우리 당에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스스로 불출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걸 누가 너 불출마 해라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좀 네.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뭐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통해서 불출마를 유도했더라면은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공천이 진행된 과정에서 불출마의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사무총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무총장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은 불출마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것이 또 갈등의 시작이 돼 버립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총선을 잘 치르기 위한 당직 개편의 의미의 자리 재배치는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대표의 불출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갑자기 국민의힘보다 낮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빨리 시동을 걸어가지고 자기 지지층을 결집을 시킨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 불출마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자기 지지층 결집이라는 과정이 없어져 버려요. 선거 무너져 버립니다. 네. 그리고 지역구마다 한 4, 5%씩 그 이재명 대표의 열성 지지층들이 투표 안 해버립니다. 네. 그럼 수도권 지역구에서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네.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게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층과 그다음에 이 상대방과 마주치는 우리 지지층을 핵심 지지층을 동원한 프레임을 짜놓고 네. 그다음에 중도층을 어떻게 또 끌어올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시기적인 문제와 균형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핵심 지지층 결집시키는 시기예요. 네. 그리고 욕도 먹는 시기고 이것이 지나면은 이제는 중도층 결집을 위해서 중도화 전략이라든가 중도적 정책들을 만들어낸 시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얻어맞는 시기예요. 예, 지금은 민주당이 맞고 그에 따라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출렁이는 것은 그렇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거기서 네네. 별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 다만 이제 이게 예. 지금 공천을 하잖아요. 예. 공천하는 와중에도 정책 준비해야 되고 네. 전략 프레임 짜야 되는데 예. 이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저는 실무 라인에 좀 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박진영이 들어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부원장이시잖아요. 예. 역할을 하셔야죠. 근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연구원님 뭐 연구를 원장님이 해야 저기 지금 원장님 경선에 그만두라고. 바빠가지고 지금 원장님 오늘 부원장에게 결과 나왔어요. 부원장에. 그럼 일 열심히 하시네. 이제 결과 나왔어요. 그리고 네. 과거에는 당이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네. 공천 작업이 끝나면은 호남에 있는 분들을 주요 당직을 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호남에 있는 분들은 본선에서 그렇죠. 좀 편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당무를 집중적으로 한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두 분의 주장은 이제 컷오프가 됐든 그다음에 하위 10% 20%가 됐든 당의 결정을 승복하고 따르는 것이 당인의 자세다. 여기에서 반발하고 해봐야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 체제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재명 네. 대표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림 없이 간다. 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반발하는 분들이 그 김영주 부의장이나 이수진 의원처럼 탈당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로 결합해가지고 거기가 뭐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대거 탈당 이런 동요 이런 건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먼저 얘기해? 박진영 부원장님. 이거는 네. 지지율 문제예요. 지지율. 우리 정치권에서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지지율이 깡패 이런 이야기 네, 하지 네, 않습니까? 이상민 의원, 김영주 의원처럼 국민의힘으로 가면 갔지 그쪽으로 잘 안 갈 것 같아요. 차라리 이 김영주 부의장 국민의힘으로 가요? 아니 소문이 그렇게 났잖아요. 네. 언론에 이제 채널A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본인이 당선이 목표라면은 제3당을 왜 가겠어요. 차라리 제2당을 가는 게 낫죠. 네, 제 2당을 차라리 국민의힘을 선택할지언정 네네. 이낙연 신당은 안 갈 거다. 네네. 네.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낙연 신당으로 가서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네. 당선 안 될 게. 예.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현실적으로 갈 예. 가능성이 훨씬 크고 지금 뭐 어떤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낙연 신당으로는 안 가실 거라고 봅니다. 이낙연 신당으로는 안 갈 것이다.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잖아요. 그 이야기 뭐냐면 애초에 그런 분 공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사실 민주당에서 사선 국회의원하고 노동부 장관까지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부의장인데 하셨죠. 그런데 이제 컷오프 대상에 이제 들었다고 탈당하고 다른 당 간다.
그 정치인의 선택에 대해서 국민들의 싸늘합니다. 평가가 있어요. 저는 20년 전에 그분 공천 줬을 때 잘못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20년 전에 공천 준 사람이 심판받아야 돼요. 아, 그건 뭐 아니 근데 해봐요.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경선도 한번 하시지 않았잖아요. 네. 후보되는 과정에. 네, 네. 예.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실 조정식 총장도 그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단수공천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단수공천 받으면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임종석 뭐 전 비서실장 공천 못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뭐 오픈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과거에 있었던 일 오픈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글쎄요,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경선도 안 하고 그냥 뭐 저기 편하게 정치권 입문하셨던 분들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 거 다 끄집어내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 중심으로 간다. 이 파문이 잦아들고 나면 다시 중도 확장 전략으로 간다. 이 여론조사가 계속 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그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번 공천에서 혁신 공천을 하면 저는 이제 공천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네. 국민들이 봤을 때 더 많이 바꾼 곳은 민주당일 거라는 걸 알게 되실 거라고 봐요. 여태까지는 사실 국민의힘이 네. 물갈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저는 물갈이가 더 많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이성을 되찾고 나면 네. 그 결과들이 나왔을 때는 네. 국민들의 반응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지난 총선에서 의석이 부족해서 무려 180석의 의석을 민주당에 몰아줬는데 그래서 민주당 어떤 개혁적 성과를 냈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그럼요. 그래서 새로 구성되는 국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서 들어가서 어떤 개혁 정치를 할 거냐. 그 정치의 내용이 그렇죠. 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그건 왜냐면은 잘안 보여요? 구성원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민주당 한 50% 물갈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냥 컷오프로. 그럼 국민들이 제일 시원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 국회가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정권 뺏겼잖아요. 네. 예. 이재명 사당화 이런 비판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서울숙 최고위원님. 민주당은 이미 당원 단규나 지금의 어떤 이 당내의 기풍이나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의견으로 한 사람의 어떤 이 독점 체제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당이 아니에요. 저는 뭐 차라리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총재 시절로 되돌아간 그래야 이게 뭐 조용해질 텐데 네. 절대로 민주당은 지금은 그렇게 운영될 수 없는 정당이고요. 지금의 뭐 최고 지도부 구성 또한 그렇잖아요. 뭐 이게 뭐 일방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뭐 측근들로 다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닌데 정당이 어떤 이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당화라고 프레임을 거는 것은 너무 익숙하고 낡은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일면 그 머리 기사가 뭐냐면 그 진보당 그다음에 새진보연합하고 해서 비례정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종북파들에게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순위 길을 터줬다라는 비판이에요. 또 다른 색깔론이 또 제기될 걸로 보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일 운동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또 의석수가 어떻게 배분될지 뭐 그 협상의 결론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과정에 대한 저쪽 진영의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무시해야 됩니다. 무시해야 돼요? 종북파 있으면은 지명해 주세요. 누군지 이야기해 주시고 네. 뭐 잘하시잖아요. 그걸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이르시든지 네. 검찰에서 기소하시든지 기소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운동권 이야기하는데 운동권 뭐 40년 전 운동권이지 지금 운동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응대할 필요가 없다. 네. 악의적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맞아.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응대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정권 심판론과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관련되는 비리 연루 의혹들,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정농단 의혹들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많이 저는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부산에 그 조국 장관 만약에 출마한다면 어떨까요? 뭐 그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걸로 조국 알고 있습니다. 네, 제로.
아니 본인이 뭐 예. 분명하게 예.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네. 조국 신당은 그렇게 네. 얘기하셨고 예. 우리는 어쨌든 비례로 예. 민주당이 내지 못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예. 민주당과 함께 따로 똑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자꾸만 뭐 조국이 부산에 나오면 어떠냐 저떠냐 물어보는 것은 네. 저는 오히려 우리를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네. 언론의 이런 프레임이 문제다. 아 그럼요. 예. 예. 조국 신당과 민주당 관계는 어때야 됩니까? 저는 뭐 정치인이 정치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걸 하지 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이 부분은 이제 감정적이고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여론조사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한번 분석해 보셔야 되는데 예. 민주당을 찍기가 부담스러운 친문들 그런 분들 조국 신당 찍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옛날부터 이상한 현상이 있었는데 조국 장관 지지자하고 이준석 대표 지지자가 한 30% 이상 겹쳐요. 희한해. 네. 그 대한민국에는 이념을 중요시하지 않고 신상품만 나오면 찍는 사람이 한 15%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재밌게 된 게 네. 이준석 신당하고 조국 신당하고 이게 지지율 시소가 돼 있어. 네. 이준석 신당이 빠지면 그게 조국 신당으로 오고 이런 올라가고. 측면들도 예, 있고 예,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30%는 이제 이 조국 장관 자체에 대한 이 지지도가 있고 그래서 33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여론조사를 보고 민주당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체 진영의 문제로 본다면은 손해 보는 거 없어요. 어차피 옆집 거도 우리 거고 뭐 네. 이런 거예요. 조국 장관 거도 우리 거고 이런 거예요. 아, 조국 장관 거도 우리 거 식구다. 네, 어차피 우리 그렇게 식구다. 생각하시면 옆집 돼요. 거 뽑으면 된다 이런 거. 다만 오히려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네. 조국 장관이 이제 민주당과의 연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 본선에서 중도표들의 이탈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 우려는 할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적당한 긴장 관계로 건조하게 가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9일 날 본회의에서 쌍특검 이제 네. 재의결하게 돼 있는데요. 표단속이 어렵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예, 가늠하기 어렵다. 지금 공천 시기니까 아무래도 네. 출렁출렁하겠죠. 네. 근데 자기 공천 탈락했다고 이미 민주당 전원이 당론을 통해서 결정한 이 특검법 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한테 한번 갔다가 거부권 맞고 다시 제역을 한 특검법에 네. 다른 표를 던지는 의원님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야죠. 이걸 표단속을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인가 이게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네. 본인 공천은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예. 최소한 국회의원이 직업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이런 문제를 앞에 두고 표단속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최고위원님이 앞에 계시니까 이 제의 날짜를 2월 말로 잡았잖아요. 네. 나였는데 열심히 제의하자라고 막 떠들고 이제 언론에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29일 안 하는 거야. 네. 또 미뤄. 네. 이렇게 하면서 거의 3월 중순까지 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 덜 했는데요. 덜 했는데요. 덜 했다고?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빨리 광고하셔야 돼요. 예, 저기 우리 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청자 여러분, 민주진영 박진영, 민주진영 박진영 지금 그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출마 안 해요? 안 가르쳐 주지. 그냥 있겠어요. 백조가 네. 위로는 우아해도 네. 밑으로는 물갈퀴시 열심히 합니다. 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진영, 네. 박진영.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조만간 또 모셔서 상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